여러분, 우리는 왜 힘들어야 길이 보일까? 쉽게 얘기해서 위기에서만 사람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시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할까? 나는 왜 남들보다 더 힘들까? 왜 노력해도 잘 안 풀릴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은 자꾸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상처, 자식 문제, 노후의 불안 많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오늘은 삶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니고 왜 우리는 힘들어야만이 극적으로 길이 보이고 이를 타게 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위기에서만 집중하는가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은 평온할 때는 바뀌지 않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직전이 돼야 식습관을 고칩니다. 사업이 무너지기 직전이 돼야 구조를 다시 해봅니다. 관계가 끊어질 위기가 와야 내 태도를 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위기가 우리를 집중 상태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위기에서는 보입니다. 평소에는 듣기 싫었던 말이 위기에서는 가슴에 꽂힙니다. 즉 위기는 우리의 의식을 한 점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문제가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탓을 하면 왜 이 길이 막히는가, 이 점 한번 짚어보고 가죠. 힘들 때 가장 쉬운 선택은 주변 탓, 남 탓, 환경 탓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정부가 잘못해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서, 배우자가 이해 못해서. 물론 이러한 현실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환경 탓을 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집니다.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태도, 내 선택, 내 집중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말은 죄책감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주도권 회복의 선언이에요.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변화의 힘도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잠재의식을 움직인다는 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람은 간절해지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조차 못하던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입니다. 무시하던 조언들이 귀에 비로소 그때 들어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강하게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의식을 한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이 지속되면 내 안의 잠재의식의 영역입니다. 의식의 영역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아졌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운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겁니다. 시야가 달라졌고, 판단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간절함은 기적을 부르는 힘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절하게 염원하고 해도 바뀌지 않는 건 왜 안 되는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 간절했는데도 안 됐다. 이 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첫째,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그렇게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만이 변화가 옵니다. 둘째, 방향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집착하고 간절함을 혼동하실 수가 있어요.
집착은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간절함은 확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집착은 그러다 보니까 조급합니다. 간절함은 인내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할 것하고 바뀌어야 할 것을 고찰해 보시자고요. 삶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문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방치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끝난 관계, 이미 벌어진 결과를 아무리 후회하고 원통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태도, 앞으로의 선택, 앞으로의 집중은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숙명처럼 느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면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에너지를 지키는 전략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위기가 정말 기회인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위기는 기회다. 이 말 너무 많이 하죠.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편안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무너질 것 같은 시기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에서 인생의 향방이 바뀝니다. 위기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 계속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위기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삶은 공평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진짜 쉽게 가요. 누군가는 힘겹게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환경은 나를 밀어내지만 집중은 나를 끌어올립니다.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지만 간절함은 나를 세웁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길은 닫히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길은 열립니다. 해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있던 바로 그 지점, 내 태도, 내 선택, 내 집중, 그곳에 길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힘들다면 그 힘듦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당신을 다음 단계로 올라갈 이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길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열립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우인의 삶 이야기를 보시면 삶의 의미를 심도 있게 재조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